안녕하십니까. 저번 시간에는 여집합과 차집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집합 A에 대한 여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 A의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모아둔 집합을 말합니다.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 전체 집합 중에 A 집합이 있다고 하면 A의 여집합은 그림에 표시된 부분이 됩니다. 그러면 차집합이 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집합 A와 집합 B를 뺐을 때 나오는 차집합은 집합 A와 집합 B가 가정한다고 했을 때 A와 B의 공통 부분인 부분을 뺀 집합을 말합니다. 즉 A 빼기 B라는 집합은 B 빼기 A라는 집합과 다르겠죠. 오늘은 이전 시간에 배운 여집합과 차집합을 가지고 그 집합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예제 1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, B에 대하여 A 빼기 B와 A 교 B의 여집합이 같다는 것이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시오. 각각의 집합들을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아까 설명했던 대로 A 빼기 B의 집합은 어떻게 되죠? A 빼기 B의 집합은 A 집합의 원소 중에 B의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, 공통적인 부분을 빼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이 나오죠. 이건 아까 설명을 했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A 집합과 B의 여집합을 표현한 다음에 공통된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오른쪽과 왼쪽의 벤 다이어그램을 보면은 서로 같은 것을 확인이 되죠. 이처럼 앞으로 집합에 대한 연산들은 증명을 할 때 연산의 과정을 통해서 증명할 수도 있지만 그림처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아까 전에 하고 이전 시간에 A 빼기 B와 B 빼기 A가 다르다고 했었죠. 그럼 다른지는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이 되겠죠. 아까 연산 법칙에 의해서 이 집합은 B교 A 여집합이 되겠죠. 그럼 이것을 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그림의 이 부분이 되겠죠. 그러면은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다른지도 확인이 되겠죠. 그래서 앞으로 지금 조금 있다가 진행될 문제들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번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다음의 성립함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시오. 자, 3번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.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와 같다. 그럼 우선 A의 여집합을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봐야 되겠죠? 집합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은 범위를 표현하게 됩니다. 이 집합의 여집합을 확인하면 되겠죠. 자, 바깥쪽의 여집합은 당연히 안쪽이 될 텐데 이것은 집합 A랑 똑같죠. 이래서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집합이 된다는 것을
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제 3번의 2번 문제.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된다.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집합 A는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. 그리고 집합 A의 여집합은 그림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. 자, 두 집합의 합집합은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죠. 즉, 어떤 집합에 속하는 원소와 어떤 집합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을 다 더하니까 전체 집합이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문제 3번. A와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. 벤 다이어그램으로 쓸 수 있겠죠? 전체 집합에 A에 속하는 원소들, 그 다음에 전체 집합에 대해 A에 속하지 않는 원소들, 당연히 두 집합의 교집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겠죠. 문제의 경우 제가 한번 조건 제시법으로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A의 집합은 X의 원소들이고 이것은 어떻게 되죠? 전체 집합. 그리고 X는 A에 들어간다.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? X는 전체 집합에 들어가고 그리고 X는 A의 원소가 아니다. 자, 당연히 이 조건을 보면 두 집합의 합집합은 2번처럼 전체 집합이 되겠죠? 마찬가지로 두 집합의 교집합은 조건 자체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되는 것을 조건 제시법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성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집합의 여집합은 어떤 집합이 되고 그 다음 3번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되고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된다. 그리고 어떤 집합의 차집합은 집합 A와 B의 여집합과의 교집합이 됨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. 그러면 추가로 차집합과 여집합에 대한 성질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A 빼기 B의 벤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됐었죠? A교 B의 여집합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. 집합 A와 집합 B의 차는 다 빼는 게 아니고 공통인 부분을 뺐었다 라고요. 즉 이것은 A 빼기 A교 B를 뺐다고 해도 되겠죠. 그리고 3번 명제를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. 분명히
A와 A 교집합은 공집합이라 했습니다. 즉 서로 소가 되겠죠. 그리고 두 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이 성립함을 알 수 있습니다. 집합 U의 전체 집합의 원소의 수는 NA와 NA의 여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. 원래 두 집합의 연산을 빼면은 교집합을 빼야 되지만 서로서는 공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더해도 되죠. 즉 여집합의 원소 기호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? 전체 집합의 원소를 구하고 특정한 집합 A의 원소를 빼서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. 방금 우리는 A 빼기 B의 차집합을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냈었습니다. A교 B의 여집합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A 빼기 A 교 B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러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다면은 A 교 B의 합집합에서 B 집합을 뺀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겠죠. 즉, 이 차집합의 경우는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를 다양한 방법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? A 집합을 구하고 A교 B의 집합을 구하고 그 다음에 A 합집합의 B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이 조건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죠. 즉,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아래처럼 수식으로도 이렇게 써서 풀 수 있어야 됨을 아셔야 합니다.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 그리고 이전에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 이 네 가지 연산들이 합쳐지면은 어떤 성질들이 있을까? 어떻게 연산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